99.9%의 직장인은 끝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팀장이 먼저 잘려나가. 그러면 사장인가? 사장은 그 다음 해에 떨려나가. 그래서 우리는 인터뷰를 2명이 합니다. 저랑 웨이싱이라고 네. 자기 개발을 좋아하는 밀레니엄 세대에 네. 한 명 더 있어요. 저기 있죠? 웨이싱이. 네네. 저 친구가 웨이싱이에요. 웨이싱. 네네네. 가끔에 남자 목소리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저 친구입니다. 아, 저 친구도 계속 대화하고 네. 3명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 화면은 안 나와요. 너무 좋네요. 그래서 막 네. 공격적이기도 해요. 요즘. 네. 웰싱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괜찮겠습니까?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셋이서 네. 이제 주피디님의 진짜 이 노하우를 파헤치기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 사람인 중에 정말 잘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 슈퍼 노멀. 노멀이 이제 보통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이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제가 전화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같이 있는 피디님이랑 둘이 야 이거 우리가 전화해서 인터뷰 먼저 따자. 아, 네. 아 진짜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정말 제가 원래 주피디님 존경해가지고 제가 막 아, 주피디님 채널 나가고 했는데 요 책, 그래서 요 책에 대해서 좀 샅샅이 또는 네. 평소에 주피디님의 생각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네, 한번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직장인이 월급만으로 부자가 되기 힘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옛날에 인터뷰 채널 했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제가 50억 자산가? 누구? 이걸 했어요. 어... 그걸 했어. 근데 거기에 댓글이 뭐라고 달리는지 아세요? 어... 야, 50억이 돈이냐? 50억이 자산가냐? 제가 그래가지고 너무 열불이 났는데 근데 또 참고 그냥 이렇게 지웠거든요. 나온 분이 기분 나쁠까봐. 그러니까 나온 분이 기분 나쁘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지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한 100억은 돼야 자산가라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월급을 받아서 100억을 갈 방법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면 저는 회사 다닐 때 꿈에 연봉이 있었어요. 저도 만약에 그때 당시에 저한테 연봉을 한 5천을 주고 너 과장이야 라고 했으면 저 안 나갔을 거예요. 맞아. 한 5년을 다녔는데 그때 연봉이 2천 몇백이었어요. 근데 연봉은 5천을 주고 그래서 안 나갔을 거예요. 그 지금 나이더라도 만약에 저를 부장을 시켜주고 한 1억을 주면 안 나갔을 거예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지킬 게 예, 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1억은 진짜 꿈의 연봉인 거예요. 연봉 1억을 준다는 거는. 거기에 내가 지위도 있는 거고 그 정도 받는다는 건. 그러면 그 상태로 했을 때 우리가 인지하는 부자가 될 방법이 있느냐. 이거를 따져본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연봉 1억 실수령이 얼마냐면은 630 월로 따지면 와. 네. 우리 그 그룹사 전체에서 제일 연봉 높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도 한 5억? 연봉 5억이면 엄청 많이 주는 거잖아요. 엄청 많이. 연봉 5억 정도 돼도 연봉이 실수령이 한 3천? 월 3천 받는다? 네, 월에 3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그 정도 연봉 5억, 6억 되는 사람이 생활비를 뭐 1,000 얼마만 쓴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저축하면은 2억 저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억을 간다 그러면 완전 회사 전체에서 한 명 있는 사람 됐을 때 그 연봉으로 2억 저축하는데 50년 동안 해야지. 왜냐면 세금이 있으니까. 세금도 있고 생활비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건보료도 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가져오면. 그러면 50년 동안 연봉 5억 받아야지 내가 100억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월급만으로 내가 생각하는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100억 있어도 막 명품 사고 막 이렇게 하기 좀 그래요. 맞아. 왜냐면 집이 30억인데. 맞아.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건물 있다 그러면 이자 나가는 거 있고 거기 뭐 메워줘야 되는 그러면 총알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막 포르쉐 페라리 타고 막 이게 100억 가지고도 안 돼요. 안 돼.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라이프 스타일을 만약에 100억을 간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돈이라는 거예요. 그게 맞아, 엄청 큰 돈이고 연봉 가지고는 달성이 안 되는 돈이라는 거죠. 달성하기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왜냐면 이 얘기를 하는 순간 모든 직장인들이 그 사람 욕할 거니까. 네. 근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가 그 정도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첫 번째. 맞아. 그리고 그 뭐 페라리 뭐 이런 거 타는 라이프 스타일을 동경하잖아. 근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는 길은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파리 구경 가고 싶어. 근데 파리가 엄청 멀잖아요. 한국에서. 서울에서 맞아요. 파리라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내가 가는 그거는 도보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서울이랑 파리랑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저 몰라요.
근데 우와. 예를 들어서 하루 동안 걸어서 한 20km 갔어. 네. 그러면은 20km만큼 내가 거리 재보면 파리에서 20km만큼 가까워진 건 사실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야, 이거 맞잖아. 가까워졌잖아. 이거는 마치 어떤 거냐면, 제가 봤던 책 중에 스케일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왔던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종이가 물에 뜬다 그래서 우리가 함선을 종이배로 만드는 건 아니다. 튜브가 하나에 10,000원이에요. 예를 들면 튜브도 물에 떠. 근데 화물선도 물에 떠. 그렇다고 우리가 튜브를 화물선 크기만큼 만든다 그래서 그 화물선을 쓸 수 없잖아요. 없죠. 스케일이 커질수록 규칙이 바뀌는데 그거에 대한 인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저도 이거를 제가 알았던 게 아니라 뭐 켈리 회장님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부자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지금까지 해온 과정들. 그런 거 물어보고 듣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내가 월급을 받아가지고 그걸 달성했다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명도 못 봤어요. 월급 받아서 네. 100억을 달성한 사람은 네. 못 봤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정말 슈퍼 노멀, 그죠. 진짜 노멀 중에서 혼자서 유구어서 갈 수 있는 최대치 정도가 네. 100억대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과 관계없이. 네, 네. 재능과 관계없이 진짜 내가 최고로 열심히 해서 똑똑하게 열심히 해서 음. 혼자 하면 갈 수 있는 최대치가 100억 단위라고 저도 생각하고 네네. 1000억 정도 되면 혼자서는 안 돼요. 누가 밀어줘야 돼. 그죠. 조 단위 달면 이건 하늘에서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주피디님이 공략한 게 맞고 주피디님은 지금 주피디님 얘기도 하시는 거잖아. 나도 네. 중산층이 되고 싶었고 내가 읽었으니까 내가 해줄 말이 많잖아요. 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1000억 단위는 기다려. 내가 가봐서 얘기해 주는데 내가 이미 100억 단위 왔으니까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 네. 직장인이 배당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배당받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는다는 것도 좋죠. 근데 배당이 우리나라에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되잖아요. 2천만 원까지 이제 분리과세를 하고 2천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에 합산이 돼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아도 이게 결국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 소득 구간 이상이 되면은 밑에서 뭐 그거를 까준다고 하는데 그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본공제인가요? 하여튼 기본공제 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공제 이미 다 채웠기 때문에 들어오는 소득은 무조건 50% 날아가는 소득이에요.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직장인들이 부자가 그럼 될 수 있는 방법. 네. 아까 저 웰싱이가 질문한 것처럼 직장인들이 부자가 되는 첫 번째 방법이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투자하든지 지금 주피디님과 동업자가 되든지 네, 내가 네. 뭐 주피디님 직원들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초기 단기 때 뭐 저기 구글이나 뭐 어디에 맞아요. 들어갔을 때 우리 게임 회사에 들어갔는데 직원 연봉을 올려줄 수 없으니까 주식으로 받는 맞아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분들은 가능성 있죠. 그게 직장인이기도 너무 하고 좋죠. 사업가이기도 하고 네. 그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거 너무 좋죠. 옵션을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렇죠. 회사에서. 근데 이게 잘 돼봐. 1조 원 제가 돼봐, 얘기하는 진짜 게 막. 이거예요. 연봉. 플러스? 연봉만으로 가지고는. 부자가 된다는 거는 좀 다른 얘기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건, 그렇지, 예. 그렇지. 보면은 우리나라 직장인 출신 부자들 다 옵션 가지고 부자 되거나 그렇죠. 아니면 그때 고도성장기 직전이래 가지고 그때 받은 돈 가지고 부동산 샀는데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거 연봉 저축해 가지고 된 부자가 아니더라는 맞아요. 거예요. 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예. 저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사업가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이제 경영은 네. CEO가 하고 있지만 할 때 그 월급은 한정이 되어 있어. 월급으로 한정을 네. 되고 나머지 배당을 받는 거죠. 맞아요. 예, 배당을 받았을 때 그 돈을 너는 부자가 될 수 있어. 직장인들도 사업가가 되는 거지 배당을 네, 받으면. 네. 그러니까 이득금으로 받으라는 거지 월급으로 받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배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회사가 이제 내 회사가 돼서 월급 플러스 이제 배당이 되면 그죠. 부자가 될 수 있죠. 배당을 받는다는 거는 회사 가치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무제표상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매출에서 받는다는 얘기고 배당을 받는다는 얘기는 당기순이익에서 받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가치는 배당이 나갔더라도 당기순이익은 회사의 가치를 이미 기여 다 하고 그거잖아요. 세금까지 다 낸 돈에 대해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실제로는 세금 더 내고 받는 거죠. 훨씬 더 내고. 법인세도 내고 그다음에 그렇죠. 내가 개인으로 가져올 때 소득세도 내죠. 내고 맞아요. 그러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진한 돈이죠. 진짜 진한 돈이죠.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한계가 없는 돈이죠. 네. 월급은 어쨌든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가 돈 잘 벌어도 월급은 한계가 있어. 배당은 한계가 없습니다. 맞아요. 계속 받아갈 수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네. 월급 플러스 이득금을 항상 요청했던 것 같아요. 진짜요? 시간당 주는 일을 저는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시간당 플러스 정말 제가 성과를 낼 테니까 성과 내면 주십시오. 항상 이랬던 거. 성과급. 성과급. 근데 성과급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자기가 자신이 없는 분들. 안정성. 네. 근데 이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안정성 좋아하면 안정성에만 포커스를 맞춰야지 안정성 플러스 성장성까지 다 가져가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옵션을 받고 월급도 많이 받고 배당도 받고 이런 거는 쉽지 않죠. 안 쉽죠.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현실이죠. 예. 그래. 그러면 일반 직장인들은 부자가 될 수 없다고 그냥. 아니 직장인이 아니라 100억까지는. 연봉만으로는 안 된다. 연봉만으로. 아. 연봉만으로는 안 된다. 뭔가를 찾아야 돼. 그 방법을 조금 알려주시면. 연봉이 아니라 결국에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그거잖아요. 어떤 것의 가격이랑 수량을 곱하는 거잖아요. 매출액이라는 게 P 곱하기 Q인데 그러면 내가 프라이스를 올리거나 아니면 퀀티티를 올리거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제품이 없어. 그럼 결국에 P랑 Q를 조립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지금 제품이 없잖아요.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일을 하는 거, 연봉을 받는 거는 내가 프라이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반대편에는 뭐가 있어요? Q를 늘려야 돼. 예. 근데 Q를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과거에는 Q를 늘린다는 게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권력이었어. 예를 들어 백화점에 입점시켜주는 거 권력이었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방송, 매스미디어에 나가는 거 권력이었죠. 지금처럼 이렇게 송출하는 자체가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신문에 광고 하나 태우는 것도 권력이었고 다 맞아. 가불이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Q에 접근하는 게 다 풀려 있어요. 유튜브에 올릴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고 블로그에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미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Q를 어떻게 넓힐 것인지를 가져라. 직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너 겸업금지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런데 내가 여기에 수익화를 하지 않아. 나 여기서 들어오는 돈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내 블로그 하거나 내 브이로그 남기거나 이거 자체가 회사에서 막을 수 있을까요? 나 수익 창출 안 합니다. Q만 계속 늘립니다. 무료로 도와주는 거예요. 나 Q만 계속 늘려. 그럼 나중에 회사에서 이 사람을 딱 떨어뜨리는 순간 프라이스를 그냥 여기다가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맨 위에 매출이 우리 재무제표 맨 위가 매출이잖아요. 그럼 탑라인이 그냥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직장인이면 첫 번째 그거 해야 되고 돈이 만약에 모아놓은 게 없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당기순이익을 만들려면 매출에서 뭐 판관비 빼고 세금 빼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 되기 전에 영업이익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 영업 외 이익과 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요. 그리고 당기순이익 되잖아요. 그럼 영업 외 이익과 비용은 뭐냐? 그 재테크잖아요. 내가 만들고 있는 일과 관계없이 하는 거. 그거는 돈을 버는 걸 병렬로 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탑라인부터 떨어져서 내가 가져오는 당기순이익 말고 병렬적으로 벌 수 있는 거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머니 네버 슬립스. 돈을 안 자고 계속 번다고 얘는. 얘를 가지고 패시브 인컴을 만들어서 이 두 개를 합치자.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결국 두 개예요. Q를 키우는 거, 그 다음에 패시브 인컴 만드는 거. 이거 두 개만 하면은 맞아. 결국에는 그걸로 갈 수 있는 기본 체력은 갖추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직장인들도 결국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부자는 될 수 있다. 그죠. 지금처럼 하면. 이 방법을 안 쓰고 내가 회사 일에만 충성해서 부자 된다? 없습니다. 저는 회사가 빅보스라고 생각했었어요. 옛날에는. 뭐냐면 회사에 충성하면 나의 인생이 그게 클리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회사는 그냥 종이에요. 내가 충성을 할 대상이 없어. 예를 들어 사장님도 회사는 법인 종이다. 네. 사장님도 그냥 직원일 뿐이야. 사장님도 직원인 거야. 나 몰랐어. 그게 너무 비밀이었던 거예요. 난 사장님이 나의 인생에 답을 쥐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도 직원일 뿐이야. 그 사람 없어져요. 맞아. 위에 있는 사람한테 잘할 필요가 없는 게 신입사원은 위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나가는 경우가 90% 이상해. 내가 누구한테 충성을 해도 그 사람 먼저 나간다고. 마치 내가 어떤 정답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 신입사원한테 대해요. 야, 너 이렇게 해야지 팀장 될 수 있어. 어떻게 될 수 있어. 근데 한 3, 4년 다니면서 딱 진실을 알게 되지. 그 팀장이 먼저 잘려나가. 그러면 사장인가? 사장은 그 다음 해에 떨려나가. 그 다음에 밑에서 올라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밑에서 올라가지도 않아. 갑자기 누구 어디에서 있던 사람이 그냥 뚱 와서 사장인 거야. 저도 좀 머리를 때리는데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구독자분들이 직장인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직장인들이 정말 이런 얘기 들었을 때 정말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나도 사업이라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걱정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럼 안 되죠. 사업은 네. 진짜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런 사업가들은 정말 90%가 목숨 바쳐 전 재산 다 바쳐서 하지만 실패하잖아요. 네. 진짜 우리나라 통계에 90%가 맞아요.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은 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네. 진짜 이게 가슴 뛰어갖고 안 하고는 몇백 있는 사람들이 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다지고도. 네.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5천만 원만 그때 줬어도 나 리스크 안 걸잖아. 안 하잖아. 네. 내가 지금 5억만 줘도 당연히 안 하잖아요. 안 하죠. 리스크를, 안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 예.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니까 내가 갈 수 있는 최대치,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타겟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내가 한 60, 70 됐을 때 통계로 나오는 건데 내 재산의 80%는 내가 번 게 아니라 굴린 돈이야.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좀 부자가 됐던 사람들, 이게 슈퍼노멀 정도 가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 있으면 20억은 진짜로 내 월급으로 번 돈이고 나머지 80은 뭐 집 사서 올라갔거나 뭐 해서 올라갔거나 그게 이게 굴러간 거예요. 60년 굴려봐. 맞아, 60, 맞아. 70대. 그래서 그게 굴러간 돈이라 지금 내가 저축한 돈만 가지고 내가 부자는 될 수 없을 수 있어도 굴릴 수는 있다.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그건 영업의 이익인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놀잖아요. 놀면 뭐해요? 놀 때 할 수 있는 놀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차피 놀 거면 나는 인스타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큐를 만드는 거는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 그러냐면 그 회사 그만두고 인스타그램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애는 레고 만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저한테 엄마, 아빠 나 레고 계속 만들고 싶어서 학교 안 갈래 라고 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아니 야 학교는 가야지. 레고 아무리 좋아해도 너가 레고로 벌어먹고 산다고 해도 학교는 다니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그런 애 같은 말을 물어보는 거야. 인스타그램 하는 거 재밌어. 근데 나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놀 거면 그걸로 놀아도 재밌다는 거예요. 놀 거면 유튜브로 놀아도 돼. 그러면 어차피 그렇게 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됐어요. 그럼 10만만 돼도 내가 여기서 벌 수 있는 돈의 가치라는 게 엄청나게 커져요. 그 다음에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만약에 부동산을 관심이 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한다면 여행을 가더라도 부동산과 관련된 임장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주식에 관심이 있다면 어떤 상품을 사더라도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사든지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남는 시간이 다 뭐라 그럴까요? 이 온라인이 다 맞춰져 가지고 한 가지 목표로 쫙 갈 수 있도록 구성을 짜놔야 되지 인생을 다방면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해놔도 저는 훨씬 더 그렇잖아요. 말이 여러 마리라 그래도 그 말이 뛰는 방향이 다 다르면 거기 달려있는 마차가 앞으로 나갈까요? 나가지 않을 거예요. 안 나가죠. 근데 내가 사는데 이 온라인을 다 맞춰놔. 말이 3마리만 뛰는데 3마리가 다 같은 방향으로 뛰어. 그럼 삶이 변화하는 속도가 빨리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취미를 할 거면 그런 걸 해봐. 그랬다가 잘 되면 그러면 거기다가 뭘 붙여봐. 그러면은 그게 월급보다 더 커? 그럼 너 사업할 사람인 그렇죠. 거야. 맞아. 이런 스토리인 거죠. 맞아. 네. 그러니까 내 메인 직업이 있고 메인 직업에 충성도를 계속하지만 네. 이런 무슨 서브 놀이도 어떻게 하면 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브 놀이가 어느 정도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돈벌이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만둬도 된다. 네. 큐를 먼저 만들라는 거죠. 큐를. 사람을 많이 모으면. 알겠습니다. 네. 예. 굉장히 희망적인 말이라 정말 오늘 모시길 잘했다고. 굉장히 직장인들도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슈퍼노우만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직장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주피디님은 정말 하셨거든요. 저도 봤고 그리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저도 아시는 분들이. 그리고 직장인들도 정말 처음에는 돈을 잘 뭉치고 이렇게 놀이도 하고 하면서 저도 직장을 다녔었으니까 처음부터 쭉 직장을 안 다닌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사업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쵸. 큐를 늘릴 수 있는 플랫폼이 엄청 많은데 저 같은 일반 직장인들은 어떤 플랫폼을 먼저 해야 되죠? 플랫폼에 대한 거는 사실은 두 번째예요. 요즘에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많이 좀 무뎌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을 해도 되고 유튜브를 해도 되고 블로그를 해도 되고 뭐 트위터를 해도 되고 그런 게 굉장히 좀 옅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 사람의 타겟이 맞는 곳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성의 20대 언더야. 그러면 적합한 플랫폼은 트위치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여성의 30대부터 40대 뭐 50대 초반까지야. 그럼 인스타그램이 더 나아요. 그리고 성별 관계없이 20대 언더야. 그러면 유튜브 쇼츠랑 인스타그램 릴스가 좋아요. 그리고 30대 이상이야. 성별 관계없이. 그럼 유튜브가 좋아요. 성별에 관계없다면. 그리고 여성의 20대부터 30대인데 좀 약간 마이너한 감성? 그럼 트위터. 트위터가 또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틱톡은 연령대가? 틱톡은 연령대가 더 어리죠. 그러니까 그런 플랫폼마다의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지도가 있어요. 그 지도에 맞게 선택되는 거지. 그거는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플랫폼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들을 사람에 따라서 플랫폼이 선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에게 적합한 게 아니라 내가 직장인이 아니라 그냥 직장인 하랩이라도 10대 타겟으로 한다 그러면 어린애들 타겟으로 틱톡이 더 나을 수 있는 거고 뭐 그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 그럼 주 PD님이 지금 방송국 PD 하기 전으로 돌아가면 다시 직장을 다니실 것인가요? 아니면 유튜브 하실 것 같나요? 아, 유튜브의 장점은 사람들이 진짜 오해하는 게 있어요. SNS의 장점은 직장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병렬적으로 비교를 해요. 지금 수많은 사람이 이미 직장 다니면서 유튜브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하고 있고 트위터 하고 있고 뭐 트위치도 하고 있고 뭐 뭐든지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에 이거는 놀이라는 거예요. 놀이. 만약에 우리가 비디오 찍고 글 쓰고 이게 만약에 놀이가 아니었다면 그게 아니었다면 사람들이 카메라 살까요? 사람들 돈 내고 사요. 비디오 카메라. 돈 내고 사요. 그 기능이 있는 핸드폰 사고 싶어서 돈 막 100만 원 넘게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촬영하고 공유하는 건 그냥 내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끝이에요. 거기서 그거를 하려고 내가 회사를 포기한다는 옵션은 약간 이상한 거라. 네, 그렇잖아요. 회사를 다녀야지 컨텐츠도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배우는 것도 있고 회사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거랑 부자가 되기 위해서 회사 다니는다는 얘기랑 아무 연관도 없어요. 그럼 어쨌든 그때 이제 직장 들어가기 전에 간다면 일단 직장을 아, 그래도 저는 한번 무조건 직장 무조건 직장 들어가죠. 저는. 그렇죠. 직장 네. 들어갔으니까 그걸 깨달았잖아요. 네. 안 들어갔으면 안 알 수가 깨달았고 없죠. 알 수가 없죠. 모르죠.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도 그때 그렇게 PD 하겠다 이거네요. 아, 전 방송 PD 하죠. 방송 PD 하죠. 거기서 배운 거 가지고 지금 뭐 PD 하고 하니까. 있으니까. 멋있네요. 예. 어쨌든 그게 헛됨은 아니다. 아, 헛되지 않아요. 예.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게 절대 헛된 게 아니다. 네. 이게 뭐 무가치한 거는 이 세상에 없다. 아, 당연히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그때 페이스북 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직장 다니면서 SNS 하실 것인가요? 아, 그때 페이스북 했었죠. 제가 그때. 예, 그냥 그렇게 하면서 내 거를 뭔가 만들려고 계속 시도를 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제가 지금 직장인이라도 뭔가 내 걸 만들기 위한 그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50이 넘어간 선배들 중에 회사 편하게 다니는 선배가 아무도 없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한다는 건 걱정되죠. 나는 안 그럴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런 건 없어요. 그게 진짜로 너무 뛰어난 한 사람이 결국에 뭐 대표가 되고 엄청 오래 가는 거 그런 케이스가 억지로 찾으면 있겠지만 99.9%의 직장인은 끝이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끝난 다음을 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돼요. 지금 아무도 준비 안 하면 안 돼요. 다 준비해야 돼요. 정년까지 못 다니는 경우도 많죠. 많아요.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죠. 영원한 회사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거가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에 들어갔어. 막 들어가자마자 음. 거기서 집중해서 어느 정도 직장 일을 잘해야 되는데 네. 어느 시기 때부터 플랫폼을 만들거나 내가 아, 사람을 모을 거냐? 저는 그냥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들어가서 엄청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럼 그 이야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나 지금 들어가서 지금 매일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나 지금 이런 칭찬 받았어. 그걸 예를 들어 블로그 남겨요. 거기에 팬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 팬들 그 일기를 어차피 그냥 남기는 건데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언제 언제가 필요할까요? 그냥 그 당시에만 남길 수 있는 생생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 옛날 블로그라는 게 있었으면 저는 블로그에다 썼을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일기장에다 썼었으니까 다이어리에다가. 근데 맞아. 예. 이제는 자기 PR 시대고 이제 네. 알리는 시대니까 예. 거기에 맞는 취미 활동을 그냥 처음부터 해라. 예. 지금 익명으로 해도 돼요. 아무튼 주 PD님이 어쨌든 이렇게 힘든 일 일찍 온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네. 저는 진짜 어리면 어릴수록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네. 40대 전에 충분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내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기쁘셨죠 솔직히. 아, 그럴 너무 때. 좋았죠. 예. 그래서 저도 막 전화해고 주 PD 아, 그러니까. 이 기간에 유럽 놀러 와라. 네, 같이 맞아요, 좀 맞아요, 그러면서 맞아요. 예. 그렇게 전화 받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아, 그때 감동이죠. 그냥 뭐랄까 너무 고맙고 사실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뭐 한 게 이렇게 많은가. 아유, 그래도 사람들이 나를 네. 정말 인정해주는 사람은 찐이 있구나. 네. 연락해서 위로해주는 분들도 많았고 음. 제가 너무 교만하게 살았다 이런 생각했어요. 한편으로는. 왜냐면 제가 막 다른 데 가서 저는 뭐 인간관계 별로 없고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마음을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어요? 그 전에는 누가 만나자 그러면 안 만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관계가 많아지면 삶이 복잡해지니까. 저는 미니멀하게 그냥 목표지향적으로 사는 게 제일 좋은 삶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연락을 받고 하면서 아, 내가 누군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내가 연락한 적이 있나?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돼야겠다. 네. 그리고 전화 주셨을 때도 너무 감동이었고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와, 감동이네요. 네.
사실 저도 아까 그 많은 연락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가 몇 개 정도 저장돼 있나요? 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몇 개 정도? 150개? 그 안에 제 전화번호가 저장이 돼 있나요? 아, 당연히 돼 있죠. 아니야. 아니, 저 엄청 욕먹어요. 아유, 그렇게 감사합니다를 하시면 어떡해요. 아유. 아 진짜 네. 주피디님 진짜 착하셔. 저는 주피디님 정말 아무도 모를 때 주피디님 채널 나가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 아. 유튜브도 켈리가 유튜브 하는 게 내가 도와줄게 네. 이렇게 해서 시작한 거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그냥 퍼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네. 주피디님이 굉장히 그런 건 있어요. 솔직히 이미지가 돈을 좀 잘 벌고 뭐든 좀 잘 파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렇게 따뜻한 이미지는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좀 그거 했을 때 저 사람 참 따뜻한데 저 사람 참 자기 잘 먹고 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했는데 요번에 또 질문이 뭐냐면 네. 여러 가지 사업을 정말 다양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마트 네. 스토어도 그렇고 얼마든지 키울 수 있고 다른 부동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유튜브 분석 앱, 트래픽 앱 이렇게 조사하는 분석 앱을 또 네.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가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네. 또 개발을 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죠. 예. 왜 그걸 하고 싶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말해봐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반란군을 만들고 싶었어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들 유튜브를 가르쳐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과거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원래는 반에서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장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냥 쩔이었어요. 예, 그리고 뭐 수학여행 때 장기자랑하고 전 장기자랑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냥 보고 박수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고등학교였나 중학교였나 학교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올라가면. 그래서 그때는 한번 해봐야지 막 하고 용기 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되게 욕먹었어요. 나대지 마라. 너 뭔데? 너 뭐 되냐? 너 꺼져. 막 이렇게 돼서 그때 되게 좀 위축됐고 또 그리고 속으로 나도 노래도 불러보고 싶고 나도 춤도 춰보고 싶고 뭔가 아니면 뭐 발표하는 것도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냥 계속 참으면서 계속 살았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냥 박수 치거나 그냥 학생인 거죠.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나 봐요. 이 없을 무의 이름명. 저는 이 무명인 사람들이 유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걸 하고 싶었어요. 무명인 사람이 유명해질 수 있다. 그 사람들도 유명한 사람들 다르지 않아. 유명해지는 원칙이 있을 거야. 유명해지게 되는 그것도 시스템이 있죠. 네, 그 시스템이 있을 거야. 그럼 그거를 쪼갠 다음에 지금 사람이 제일 많은 플랫폼 어디야? 유튜브야. 그 유튜브에서 너가 유명해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선택은 네 마음이야. 그 다음은. 그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너네가 유명해져? 그러면 우리 이야기도 해보자.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이냐면 나는 열심히 하는 거 좋아해. 촌스럽지? 노력이란 단어 좋아해. 너무 촌스러워.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 사람 나 말고 또 있어? 또 있으면 손 들어봐. 야 너도 유명해져 보자. 야 같이 해. 그거야 그거. 그냥 그거 때문에 강의도 하고 뮤트랩도 하고 너네 잘 되면은 나와가지고 너네 와 너 진짜 잘했어 막 박수 쳐주고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거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미 인싸들 그 사람의 세계가 이렇게 벽 쳐지는 게 남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그렇다고. 그냥 그거를 역전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도 그런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직원들한테 얘기하는 게 우리 가치는 뭐예요? 우리는 디지털 접근성 개선이야.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50대 이상 60대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디지털 세대로 들어올 수 있을까 이거를 해서 그분들을 위한 유튜브 교육을 이제 또 준비 중이에요. 와 네. 대단하다. 또 그것도 싸게. 그래서 왜 하시는데요? 돈 안 되는 거 저 너무 알거든요. 이거 앱 개발하는데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지만 버는 거는 왜냐면 소비자가 많진 않아. 그래봤자 많지 않아요. 유튜브에 네. 누구나 도전하는 건 하지도 아니잖아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알거든요. 이거 네. 진짜 봉사정신이 없으면 좀 어려운 거라는 거. 어쨌든 계속해주세요. 고맙고요. 저도 덕분에 입문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더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워낙에 포텐이 좋으셔가지고 잘 된 거지 제가 뭐 이렇게 도움드리고 이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네. 정말.